네, 안녕하세요.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. 최근에 한 외국인 출신 학자가요, 이 한국 사회에 대해서 동포들을 차별하는 나라이다 라는 이런 내용으로 이 칼럼으로 글을 써서요, 좀 관심을 끌었습니다. 바로 이 박노자, 노르웨이에 있는 오슬로 대학교 이 한국학 교수입니다. 이 박노자 교수는요, 이 러시아에서 1973년도에 출생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나이는 한 만 49세이죠. 어떻게 보면 아직 젊은 그런 나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. 한국에 1990년대 말경에 와서 한국의 사립대학에서 강사로, 러시아어 강사로 지내다가 2001년도에 한국 국적으로 또 귀화를 한 그런 학자이기도 합니다. 그러다 국내에서 활동을 하다가 아마 지금은 현재는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에서 이 한국학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 한국 언론에 이렇게 기고문도 게재도 하고요. 그리고 이 페이스북에 한글로 이 한국 사회와 관련된 그런 글도 게재를 해서 가끔씩 관심을 끌기도 합니다. 최근에는 이 문재인 정부의 이 부동산 정책을 또 비판하는 그런 글을 써서 한국 언론에 또 이렇게 관심을 끌기도 했는데요. 현재 이 한겨레 신문에 이 박노자의 한국의 안가 박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. 그 지난 4월 27일이죠. 그 연재 글 중에 제목이 이 한국 사회를 이 동포들을 차별하는 나라라는 이런 주제로 이 글을 썼습니다. 그래서 이 외국인 학자가 이 한국 사회의 이 재외동포 관련, 그리고 특히 동포 차별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, 이게 쉽지 않은 주제인데요. 그와 관련돼서 이렇게 재외동포 문제에 관심 갖고 글을 썼다는 것이 상당히 흥미로웠고요. 과연 이 박노자, 이 외국인 출신 이 학자는 이 한국 사회의 재동포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궁금증이 생기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 학자가 바라본 한국 사회의 이 동포 차별 문제, 과연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여러분들이 이 동포들을 차별하는 나라 이렇게 검색어를 치거나 이 박노자 교수 이름을 검색을 하면은 이 한겨레 신문 4월 27일에 게재된 이 칼럼 내용을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칼럼을 검색을 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일단은 이 박노자 교수는요, 이 한국이 동포 차별 문제 왜 그러냐, 이거에 대해서 좀 원인 분석도 좀 하고요. 그리고 동포 차별 어떻게 하고 있느냐, 거기에 대해서 이 박노자 교수는 아주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를 주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이 한국인들이 이 재외동포에 대해서 상당히 이중적인 시각을 갖고 바라보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었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자가 모순적이다,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요,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이 차별을 하고 있다, 뭐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. 이 박노자 교수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러시아에서 출생을 했지만 러시아 대학에서 이 한국어도 가르치고 그러다가 이 한국으로 와서 이 러시아를 가르치면서 한국과의 인연을 맺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연구를 해서 이 한국학 교수로서의 어떤 타이틀을 쥐게 되었는데요. 근데 이 박노자 교수가 한국 사회와 이 재동포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거, 어떻게 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, 또 그런 궁금증이 생겼는데요. 그에 쓴 칼럼을 보고,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거를,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. 그거는 뭐냐면요, 한 사립대학에서 이제는, 러시아어과 이 원어민 교사로,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을 때, 한 20여 년 전 이야기입니다.
그때 뭐 러시아 거는 원어민 교수가 박노자 교수 한 명뿐이었지만은 그 같은 대학의 그 영어 영문학과 이 교수 중에 원어민 교수가 한 10여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. 근데 10여 명이 된 그 교수진을 보니까요, 거의 백인계 교수가 대다수를 차지했고요. 그리고 흑인 교수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. 그리고 거기에 이제는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할 수 있죠. 이 재미동포 출신 교수가 한 몇 명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 재미동포 출신 교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참 이 재미동포 출신 교수들, 그러니까 한국이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의 고향인 나라이잖아요. 그래서 한국에 와서 상당히 언어도 통하고 정서도 통하고 참 살기가 좋지 않겠는가, 이렇게만 막연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이 재미동포 교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, 이 영어 차이에서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인 교수하고 이렇게 차이를 많이 둔다는 것입니다.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열등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고요. 그리고 한국 사회에 왔지만은, 모국이라고 부모님의 고향 땅이라고 왔지만은 정말 취직하기가 쉽지가 않았다라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. 그러면서 이 한국 사회가 그때만 해도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상당히 심했던 걸로 이렇게 평가되어 있는데요. 이 외국인에 대한 차별 범주 내에 이 재외동포, 이렇게 재미동포 교수들처럼요, 이 재외동포에 대한 차별이 아주 심하다는 것을 그때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듣게 되고, 그렇게 하면서 이 박노자 교수는 거기에 아주 충격을 받았다고까지 이렇게 그 당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저도 이 재외동포들이 한국 사회에 와서 동포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말에 이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이 박노자 교수의 말을 들으면서, 자, 외국인 학자가 이게 한국 사회에 와서 그렇게 충격을 받았다. 그 얘기는 이렇게 재외 동포, 이 같은 민족인 이 동포에 대해서 이게 차별을 하는 나라, 결국 이 대한민국 한국 사회권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또 받기에 이르게 됩니다. 네, 어쨌든 뭐 이런 것이 아마 경험이 계기가 되어서 이 박노자 교수도 한국 사회와 이 재외 동포를 또 이렇게 관심 있게 연구를 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또 한국 사회의 특징이 있죠. 이 아시아에 여러 나라가 있지만은 총 인구 대비 이 재외동포, 그냥 디아스포라라고 할 수 있죠. 그런 인구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또 유일하게 또 한국이죠. 이 재외동포 인구가 750만, 그 중에 이 한국의 총 인구는 5천만이 조금 넘죠. 그러니까 총 인구 대비 밖에 외부에 살고 있는 재외동포, 이 디아스포라, 그 재외동포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, 이번에 아시아에서는 대표적인 게 한국이라는 것이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대해서 더 관심이 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. 왜 한국이 이런 현상, 이런 특징을 갖고 있을까? 그러다 보니까 뭐 일제 시대라는 그런 식민지 하에서 억압, 이것도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죠. 그리고 해방이 되고 나서 남북이 분단되고 또 여러 가지 이념 분쟁이 있었죠. 그리고 또 극심한 가난도 있었고요. 그런 가운데 1950년도에 이제 한국 전쟁, 6.25 전쟁이 벌어졌죠. 그렇게 하면서 이 한국이란 이 한반도는 거의 피폐화된 그런 곳이었습니다. 정말 뭐 인력도 없죠, 돈도 없죠, 뭐 희망이 꺾이는 그런 나라였지만은 어쨌든 이 한국 사회는 이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지금 현재 뭐 세계의 10대 경제 국가로 이렇게 성장을 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러시아에서 온 이 박노자 교수에게 이 한국은 상당히 매력적인 나라로 보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왜 한국 사회에 이렇게 지금 동포들을 차별하는 나라라고 정말 이렇게 쓴소리를 했을까? 정말 거기에는 충분히 아마 이 한국 사회를 꿰뚫어 봤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에서 이런 글을 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. 혹시 뭐 섣부르게 이런
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죠. 그만큼 이 박노자 교수가 어쨌든 90년대 말에 한국에 와서 또 이렇게 쭉 한국의 이런 여러 가지 경험과 또 연구 활동을 하면서 그만큼 한국 사회를 아주 통찰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상당히 전문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.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재외동포 관련 동포 차별 문제까지 이렇게 한국 언론의 기고문으로 이렇게 쓸 정도였다고 하니까요,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. 어쨌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정말 이 박노자 교수의 이 지적, 정말 이 동포들을 차별하는 나라, 이게 한국 사회라는 이런 지적, 뭐 여기에 대해서 또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 않다, 뭐 이렇게 또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은요. 그러나 이 박노자 교수의 이 칼럼을 뭐 읽어 보시게 되면은 아마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반박할 그런 얘기는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. 박노자 교수가 주요하게 봤던 게 이 제1동포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. 제1동포. 네, 6.25 전쟁,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정말 이 남한과 이 북한 정말 거의 가진 것이 없죠. 가난한 그런 나라였습니다. 이런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, 이런 어려운 국난을 또 극복하기 위해서 위화가 필요하죠. 그리고 노동력도 필요하고요. 그때 제일 먼저 이 재외동포에게 관심을 기울였던 곳은 어디였냐? 바로 북한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북한은 80년대 초중반까지 이 재외동포들한테 우리 북한으로 돌아오십시오 하고 이 모국 지원 사업을 펼쳤습니다. 그래서 보통 이게 북송 사업이라고 하는데요. 그렇게 해서 한 9만 3천 명 정도 되는 제1동포들이 이 북한으로 가게 됩니다. 아마 이 일본 사회에서 또 역시 이 차별 그리고 억압 뭐 이런 거에서는 벗어나고자 모국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살기를 희망했던 사람들에게 이 북한이 이렇게 손을 내밀어 줬기 때문에 아마 북한으로 많이 가게 됐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. 그렇지만 이 북한에 가서 이 제1동포들은 행복했을까?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. 가니까 말과는 다르게 대우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것이고,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니까 상당한 탄압과 그리고 어쨌든 그런 압력들이 이제 있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상당히 이 제1동포들 이 북한으로 갔지만은 우리 후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다는 것이 역시 이 박노자 교수의 이 글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 남한인 한국 사회는 어떠냐? 네, 박정희 대통령 시절로 갑니다. 박정희 대통령 하면은 뭐 한국의 경제를 일으키는데 아주 1등 공신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대통령이죠. 그때 관심을 가졌던 것이 역시 이 제1동포 사회였습니다. 그때 이 제1동포 기업가들 중에 상당히 재력도 있었고요. 그리고 기회만 주어진다면은 모국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기업인들도 상당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은 그 당시에 이 구로공단 그거를 좀 조성을 하기 시작을 했죠. 거기에 제1동포 기업가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이제 한국의 노동자들의 어떤 일자리도 제공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뭔가 새로운 산업화의 이 기틀을 마련을 하게 됐습니다. 이만큼 이 제1동포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쌍손을 들고 환호하는 그런 분위기였지만은 그러나 일반 제1동포에 대해서는 그렇게 호의적이지만 않았습니다. 특히 이 제1동포 사회에도 한국의 남북이 분단된 것처럼 거기도 제1동포 사회에도 이 북한 쪽 그리고 우리 남한 쪽 이렇게 갈라져 있는 그런 사회죠. 특히 이제는 북한 쪽과 가까운 이 조총련계라고 있죠. 그래서 이쪽에 남한 쪽에 아니면은 일본에 유학을 간 유학생들이 이 조총련계 인사들하고 접촉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막 간첩으로 몰아세워서 가진 고문도 하고요. 어떤 그런 억압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의 재외동포에 대한 슬픈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
이 박노자 교수는요, 이 제일동포가 70년대, 80년대 그랬듯이 그때는 한국 사회가 돈이 필요하고, 그 다음에 재력이 필요하니까 이 제일동포들을 이렇게 환수하고 끌어들였지만은, 그러나 반면에 이 가난한 이 동포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이중적으로 대했다는 그런 거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렇게 하면서 이 90년대 이후 들어서면서 한국 사회가 많이 경제적으로 성장을 했죠. 근데 한국인들은 힘든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고요. 그리고 일반 중소기업, 이 공장 노동자들이 필요로 했습니다. 이 저임금으로 일을 해줄 수 있는 노동자들이 상당히 필요했었죠. 그리고 또 건설 현장에서도 이렇게 또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로 했었습니다. 그때 마침 이 중국 동포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온 거죠. 그래서 이 공장 노동자로 일도 많이 하고요. 건설 현장, 또 식당, 왜 한국인들이 잘 일하지 않는 곳에서 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. 어떻게 보면은 이 제일동포들은 재력으로 한국 경제에 발전에 이제 이바지했다고 하면은, 이 조선족, 중국 동포들은 이 노동력으로 이 한국 경제에 이바지를 했다.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데요. 근데 이 한국 사회, 정말 이 제일동포나 이 중국 동포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인 평가를 내리지만은 않습니다. 그런 가운데, 최근에 이 박노자 교수가 이 주목해서 보는 거는요, 이 미국하고 이 중국하고 현재 지금 오늘날 첨예한 이렇게 경쟁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. 그렇게 하면서 지난해 이 코로나19도 발발을 했는데요. 지난해에 이르면서 미국하고 중국과의 경쟁 구도가 이렇게 강해지면서 한국 언론이나 뭐 이런 쪽에서 이 미국하고는 동맹국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중국하고는 뭔가 좀 이렇게 적대시하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강한 것이죠.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조선족 동포들에 대한 그런 이 노골적인 이런 차별, 그리고 혐오, 이런 것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. 네, 저도 앞으로는 그게 상당히 우려되고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. 마침 그거를 이 박노자 교수가 또 이렇게 지적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. 네, 정말 이 한국 사회에서의 동포에 대한 인식 개선, 그리고 정말 이 동포들에 대한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많이 나아지고 이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요. 그러나 현실은 점점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. 이 박노자 교수는 이 칼럼에서 말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이 한국 사회에서 이 동포들에 대해서 이렇게 차별을 하고 이 혐오를 갖고 있는 그런 현상, 결국은 과거의 역사적인 그런 경험,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. 그런 걸 위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. 그러나 그게 한국 사회의 하나의 이 사회적 병폐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. 그러면서 이 국가와 민족을 동일시하는 이런 또 한국인들 이 기본 정서에, 특히 중국 동포들 같은 경우는 역시 이 중국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은 이 제국형 국가라고 이 박노자 교수는 규정을 했는데요. 어쨌든 다민족 국가이죠. 이 속에서 이 중국의 어떤 소수 민족으로서 살아남기 위해서, 그리고 그 중국 사회의 인민이라고 이런 공동체 속에서 같이 뭔가 어울려서 살아나기 위해서 이 중국의 어떤 그런 의식을, 중국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경, 그런 환경들을 이 한국의 이 인들은 좀처럼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. 그렇게 하면서 좀 노골적으로 이렇게 차별을 하고,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이 7, 80년대 남과 북의 치열하게 이 반공주의로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을 때 제일동포한테 행했던 것처럼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이 경쟁 구도 속에서, 그리고 보통 우리가 신냉전이라고 하는데요. 이런 신냉전 구도 속에서 역시 이 중국 동포들에게 그런 이중적이고 자가모수적이고 그리고 이해하려 하지 않는 이 노골적인 이런 차별이 또 계속 전이되어 가지 않겠는가,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마음으로 이 박노자 교수가 또 위국인 출신의 이 학자가 이렇게 지적해서 글을 썼다는 거,
네,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참 의미 있게 잘 읽어본 칼럼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네,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동포세계신문 대표 편집장 김영필이었습니다.